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소개받았다시피 그 알버타 대학 교통공학부 부교수로 현재 재직 중인 권태중이라고 합니다. 알버타 대학으로 온 지는 한 6년 정도 됐고요. 지금 원터루 공과대학에서 학위 후 바로 이제 조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 발표 주제는 영어로는 Strategic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of a Winner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Network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동절기 지능형 교통 시스템 네트워크의 그 전략적 구현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인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코센이죠. 네,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또한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이 저희 연구실의 이제 두 박사 과정 학생들의 이제 성과물이라 제가 이렇게 스미라 비스와스 민진 우라는 학생을 contributors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학위를 이제 캐나다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말로 발표하는 게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 좀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오늘 발표할 아웃라인인데요. 제가 테크니컬한 거를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백그라운드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하이 레벨 한 걸로 좀 이해를 도모시키는 방향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좀 준비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제 연구 분야와 동절기 교통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Strategic Planning of RVS라고 해서 이제 캐나다나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한국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이제 많은 국책 연구 사업 등으로 이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RVS라고 하는데 이제 도로 기상 관측망이라고 하거든요. 한국말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년간 진행해 왔던 연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 리서치 에리아는요. 제 연구부는 크게 보면 이제 winter transportation, 그러니까 동절기 교통에 있어서 뭐 mobility assessment, 뭐 safety assessment 뭐 등이 있는데 세부 연구 분야로는 최근 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절기 제설 작업의 경로 안내 및 최단 경로 분석, route guidance나 path analysis 같은 게 있고 또 다른 주제는 이제 겨울철 동절기 도로 표면 상태, 그러니까 추정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운전자나 도로 관리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에 최근 제가 몇 년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였고 세 번째는 이제 오늘 발표 주제와 연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Optimiz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위치 최적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GIS나 원격 탐사 특히 이제 지오메틱스라고 하죠. 지오메틱스의 이제 교통공학 활용에 관해서도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왔고요. 이제 이러한 제 연구는 이제 캐나다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위원회 NSERC라고 하고 뭐 미국 교통부 아이오와 DOT, 메인 DOT 그리고 이제 에드먼튼 시 등 이제 다양한 정부 기관들과 산업체 들로부터 이제 연구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동절기 교통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좀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캐나다 혹은 이제 북쪽에 위치한 많은 미국주에서는 특히 이제 겨울 즉 동절기에 이제 많은 눈이 내리는데 빠르게는 이제 10월부터 늦게는 이제 4월 초까지 눈이 오고 상당히 추운 날씨가 오랜 기간 이제 지속이 됩니다. 이제 우연치 않게 저도 오늘 제가 사는 이제 캐나다 에드먼튼 시에서는 오늘 첫눈이 왔는데요. 많이는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 벌써 이렇게 겨울이 빨리 찾아왔고 어쨌든 이에 따라서 이제 겨울철 도로 오면 악화로 이제 발생되는 도로 정체는 모빌리티에서는 돈으로 이제 환산하면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가 되고 겨울철 차량 사고에 대해서는 이제 한 해에 한 40억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와 세이프티를 improve 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완화 및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snow and ice control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제설 작업이죠. 스노우 플라워잉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제설 작업
동절기 보수 작업 같은 걸로 이제 한 해에 한 10억 정도,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소비되고 있는데 이제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작업 중 염화칼슘이라고 하죠. 사용액이 엄청난데요. 캐나다에서만 이제 한 해에 한 500만 톤 정도의 이제 염화칼슘이 길에 뿌려지고 있어서 이로 인해 이제 경제적인 로스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스트럭처 그 도로 손상 혹은 이제 부식 등으로 인한 차량 손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환경 오염이 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절기 유지 및 보수 그리고 그거를 최적화하고 그리고 이제 염화칼슘 등 뭐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remedial measure 같은 이제 혹은 뭐 대체적으로 이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북미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사용되는 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 즉 RWIS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이제 도로 기상 관측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활용하여 보다 더 최적화된 도로 유지 보수로 인해서 이제 교통 정체를 완화하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RV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겨울철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첨단 기술의 조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도로 옆에 이제 센서가 설치가 되고 설치된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시간 혹은 이제 near future 그가 뭐 forecasting이죠. 도로 기상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RVC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센서가 설치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풍량계, 뭐 습도계, 온도계 그리고 road surface condition을 이제 measure 할 수 있는 원격 도로 센서, 뭐 수위 도로 센서 이런 많은 도로 센서들로 인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에 국한되지 않고 뭐 또 어떤 REC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 원거리에서도 도로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제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집된 데이터들은 중앙 정보 시스템이죠.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프로세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같은 유저들에게 정확한 도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핏에 대해서 유용한 이제 RVC의 유용한 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상 이제 가장 큰 베네핏이라고 하면 이제 그 기후다가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실시간으로 아니면 nowcasting이나 forecasting을 이용한 그 도로 노면 상태에 대한 관측 및 예측이 될 것 같은데 이제 현재 날씨 즉 저희가 nowcasting을 하고 미래 날씨 예측이죠. 즉 forecasting 이런 날씨 이제 정보들이 이제 스마트폰 혹은 이제 웹 인터페이스 이제 511이라고 해서 미주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된 인터페이스인데 뭐 이런 거 혹은 이제 전광판 다이나믹 메시지 사인이나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돼서 보다 효율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동절기 제설 작업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드 웨더 포캐스팅이 있는데 RVS가 있고 이걸로 인해서 포캐스팅이 이제 제너레이트 되고 그로 인해서 MDSS라고 이제 저기 Maintenance Decision Support System을 해서 의사 결정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또 도로 유지 및 보수 작업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efficient, effective winter road maintenance operation이 가능하다면 2차적으로 따라오는 safety와 mobility, 즉 이제 교통 안전, 그리고 이제 교통 체증을 이제 증감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한 도로 상황을 전달해서 이제 customer satisfaction 뭘 증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 북미에서만 한 2,500대가 넘는 도로 기상 관측망이 이제 설치 및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RVC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이제 제한 사항이 있는데 가장 큰 제한 사항으로는 상당히 expensive해요. 센서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관측소 하나당 이제 설치비만 이제 $100,000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10만 불 정도의 이제 설치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이제 들 수가 있게 1억 정도가 되겠네요. 정도가 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고 또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RVS 이런 센서는 이제 고정된 위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도로의 공간적 이질성을 포착하기에는 그러니까 spatial representative
포착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RBIS 특성상 저희가 이제 직접 나가서 데이터를 수집한 건데 한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 안에 많은 노면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한 500m에서 1km 사이 안에 이렇게 많은 노면 변화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40에서 60km 사이를 두고 RBIS를 설치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뭐 illustrative purpose로 이제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RBIS를 설치한다고 치면 이게 포인트 메저먼트이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상황하고 잘 이렇게 represent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여기서 저 measure하는 데이터가 옆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많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통국하고 지방 정부는 이제 제한된 예산으로서 이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관측소를 설치할 위치, 그러니까 RBIS 위치죠. 최적화 결정이 되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최적화된 위치에서도 분명히 이제 RBIS 사이에서 지리적 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런 지리적 갭이 있는데 어떻게 RBIS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하는 도로 기상 정보를 유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 되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가 이제 첫 번째 where to locate our station이라고 해서 위치 최적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파트 2는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실은 이제 지난 몇 년간 그 RBIS 위치를 최적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이제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제가 그 국제도로 기상 컨소시엄인 오로라라는 단체로부터 이제 펀딩을 받고 14개 미국 주와 이제 1개 캐나다 주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위치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이제 제공하였기에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을 소개에 앞서서 한국에도 이제 최근 RBIS의 중요성을 알고 많은 투자를 하였는데 이제 보시면 기상청에서 제가 올해 초인가요? 제가 알기로 올해 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상청에서 이제 2025년까지 향후 3년 동안 한국 도로망에 RBIS를 설치를 위해 한 380억 정도 예산이 예정되어 있다고 이제 하고 그러므로 인해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가 상당히 시기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RBIS 위치 최적화에 있어서 저희는 이제 공간 추론 기반 방법, 그 Spatial Inference Based Approach라는 그 방법론을 좀 개발하였는데, 이는 이제 RBIS의 지역적 네트워크 모니터링의 기능을 극대화해서 공간 추론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RBIS 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기능을 이제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Geostatistical Approach라는 크리깅 그런 공간 통계학적이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이제 Geostatistics인데 이런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제 이 크리깅은 대표적인 이제 Spatial Interpolation Method이에요. 그러니까 공간 내사법인가요? 그걸로 이제 측정단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예를 들어온 건데 6개의 RE 스테이션이 있으면 이 기반으로 해서 노은 포인트를 갖고 이제 측정되지 않은 위치, 이 가운데를 예측하고자 하면 아니면 뭐 추론하고자 하면 이걸 내합하여 추정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제 크리깅은 추정치, 즉 estimatons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게 stochastic method라서 estimation uncertainty를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위치 최적화 모델에서 이 추정 오류값, 그러니까 estimation uncertainty를 사용하여 그 도로 기상 모니터링을 성능을 quantify하고 이 quantify된 수치를 이용해서 추정 오류값을 최소화하여서 그 RBIS 위치를 최적화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면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참고 문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논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적화할 때 목적 함수 objective function이죠. 이제 두 가지의 location factor를 사용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리깅을 이용해서 추정 오류값을 이제 최소화하는
그래서 이제 monitoring capability를 최대화하는 그런 데 목적이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RVC에서 파생되는 베네핏이 많은 도로 이용자들에게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는 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교통사고량, accident frequency 아니면 뭐 도로 사용량 등 뭐 traffic exposure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지표가 되는 그 베리어블들을 목적 함수에 포함시켜서 최적화를 저희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안해낸 방법으로 이제 14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적게는 이제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의 RVS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시행하기 전에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RVS 수집된 데이터, 그리고 이제 트래픽 데이터, 그리고 이제 지형, 그리고 웨더 데이터, 와 같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스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GIS 플랫폼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였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최적화를 위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저희가 접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All New Optimal Iris Network이라고 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리스 네트워크 그 퀄리티, 현존하는 아이리스 네트워크 퀄리티를 알아보기 위함인데 현실적으로 사실 현존하는 센서의 위치를 모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고안해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expansion of current RVS network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해당 교통부나 교통부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기존 RVS 네트워크에서 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추가해서 이제 현재의 네트워크 모니터링 기능을 이제 개선 및 그 확장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화는 Statistical Programming Language인 R로 뭐 시행을 하였고 모든 코딩 작업 또한 이제 R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오와주 보시는 것은 아이오와주의 로케이션 최적화 중인데요. 빨간 점이 이제 수시로 움직이면서 RVS 배열을 지속적으로 이제 바꿔나가면서 최적화된 배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SSA라는 Combinatoric Optimization 그 알고리즘이죠. Spatial Simulated Annealing을 사용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최적화를 시행하였고 일반적으로 한 위치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제 14개의 케이스 스터디를 다 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4개의 주에 최적화된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죠. All New Location 시나리오인데 이 그림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All New RVS는 이제 녹색 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보시면 그 최적화된 위치가 전체에 잘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RVS 네트워크가 기존 RVS 네트워크에 비해서 새롭게 이제 최적화된 RVS 네트워크가 기존 RVS 네트워크에 비해 약 한 그 목적 함수를 비교해 본 결과 이제 한 15%에서 38% 정도 더 높은 기상 그 모니터링 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시나리오인 그 network expansion 그러니까 20개, 30개, 40개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치를 해봤는데 보시는 건 이제 20개의 장소 additional location이고 큰 녹색 원이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녹색 원이 추가 설치된 RVS이며 이제 작은 그 사이언 색깔이죠. 기존의 RVS 위치이고 이제 같은 방식으로 기존의 이제 RVS 배열과 그 20개, 여기서는 20개인데 20개를 추가한 배열의 이제 objective function, 그 목적 함수의 값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이제 한 21%에서 43% 정도 더 나은 그 도로 기상 모니터링 기능과 겨울철 이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제 사용자들이 저희 로케이션 솔루션을 이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그 로케이션 솔루션 플랫폼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박사과정 때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제 제가 지금 그 서버가 좀 다운이 돼서 이거를 우선 썼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첫 번째 이게 뭐 온타리오, 미네소타, 아이오와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이제 뭐첫 번째 모듈은 이제 deployment planning이죠. weather pattern analysis도 있고 traffic data analysis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모듈로 들어가면 이건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미네소타 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컨트롤 패널이 있고
이제 black dot은 여기 black circle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기존 existing RV station이라고 보실 수 있고 컨트롤 패널로 들어가서 이제 20개, 40개, 60개를 설치했을 때 어느 곳쪽에 이제 배열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decision making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했고요. 저 웨이트 같은 것도 뭐 어떤 주는 이제 weather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트래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옵션도 넣어서 이제 weather를 더 중요시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아니면 트래픽을 더 중요시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 맵 API 같은 것도 설치해서 이렇게 기존 있는 위치도 이제 또 볼 수 있게끔 좀 했고요. 시간상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미네소타 주 같은 경우는 지난 그 3년간 저희가 제공한 로케이션 솔루션이 한 90% 이상을 사용해서 그 RV스를 추가 설치 하였으므로 이제 저희 방법론이 decision making process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면 how to infer road condition between RVs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이용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에서 50%의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공간 안에서 도로기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된 RV스의 데이터를 갖고 그 사이, 그러니까 구간 도로 상태를 어떻게 잘 추정할 수 있나 그런 방법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짧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고안해 낸 방법론인데 현재 많은 교통국에서 이제 카메라를 탑재한 제설차를 투입하여서 도로 정비 현황을 이제 확인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많이 축적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 뭐 컴퓨터 비전 테크닉이죠. 딥러닝을 사용해서 동절기 그 도로를 그 이미지를 정량화해 가지고 이제 보시면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를 0.1부터 1.0까지 수치화하였고 얼마나 미끄러운지 수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 정량화된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릭이라는 그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공간 내사법이라고 하죠. 그걸 이용하여 구간 도로 기상 정보를 추정하는 시도를 이제 하였습니다. 이것도 아직 preliminary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논문이 한 2개 정도 나온 상태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거 지금 이게 빨간 다트가 이제 RVS 로케이션이거든요. 그 RVS 로케이션을 갖고 보면 이제 지금 다트를 이제 움직이면서 보시는데 이제 AI 그 딥러닝 기술로 보시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미지 안에 보이는 것이 이제 undefined냐 아니면 fully snow covered냐 아니면 뭐 반 정도 눈이 쌓였나 뭐 그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얼마 되지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fully snow covered도 있고 뭐 bare condition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듈은 이 세 가지 이런 거를 정량한 거를 세 가지 데이터 RVS 데이터만을 통해서 트리깅으로 해서 이제 도로 구간 정보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였고요. 이건 아직 이제 뭐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한 2년간 계속 해야 될 연구이기 때문에 더 이제 refine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이 제 최대한 한 6, 7개 되는 논문을 축약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제가 잠시 캐나다에 나와 있지만 이제 지난 6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또 다시 이제 곧 한국에 입국하게 됐는데 혹시 이제 제 연구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